안녕하세요, 미아타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 워홀을 왜 오게 됐는지, 저의 준비 과정, 그리고 저의 타임라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자를 받고 싶기도 했지만 비자를 최대한 늦게 받고 싶어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좀 구하고 나서 면접을 현지에서 보는 식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비자를 늦게 오픈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부분이 일단 비자를 받고 나서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찌어찌 해서 이제 비자를 받고 나서 워홀 비자를 받고 나서 캐나다에 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입국 심사할 때 저의 기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 워킹 퍼밋 있네? 이거 오늘 액티베이트 할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일단은 여행 온 거다 해서 추가적으로 뭐 질문 없이 이제 관광 비자로 입국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는 티켓이 있는지, 어디서 지낼 건지, 어디 여행 갈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2월 20일 날 이제 풀에 넣었어요.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4월 3일 날 인비테이션 레터가 왔습니다. 4월 무렵에 원래 뽑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뽑는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뽑히게 된 거고, 4월 3일 날 인비를 받게 됐었습니다. 인비를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맨 첫 번째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캐나다 비자 어플리케이션 센터에 가서 간단한 면접과 함께 이제 손에 있는 지문을 이제 채취하는 그 일,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병원을 간 날짜를 알려드리면 4월 21일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이오메트릭스는 5월 26일 날 했습니다. 최종적인 레터를 5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도 제가 2023년 5월 29일 날 발급받았기 때문에 2024년 5월 29일까지 유효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5월 29일 전까지 캐나다 국경을 터치를 해야지 그것을 열 수 있고 액티베이트 할 수가 있고, 액티베이트 하는 순간부터 1년간 이 비자는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점이, 이 5월 29일이라고 이 레터가 유효한 날짜가 적혀 있지만 그 밑에 건강검진 유효 날짜는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이 4월 26일 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에서 최대한 일을 구해서 이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서류 합격이라도 해서 최대한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한 후에 면접 자리에서 저 아직 액티베이트 안 시켰습니다, 1년 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경을 넘어서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걸로 바로 오픈을 해서 1년을 잘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일을 구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 고용주 입장에서 정말 들어올 건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캐나다 번호도 없고 이 주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서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들어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메일로 이날 비행기표를 끊어놓은 상태라서 들어가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면접이 2개가 잡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면접 자리에서 분명히 저의 비자 상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제가 구구절절하게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시애틀에 가서 제가 받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불확실하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입국을 하고 바로 바꿔서 갔습니다. 면접이 입국 후 거의 바로 다음날과 다다음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의 이 5월 신청과 액티베이트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타임라인이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청했던 날짜는 2월 20일 날 풀에 넣게 되었고 4월 3일 날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았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 날짜는 4월 21일이었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마지막 거 5월 26일이었습니다. 워킹 비자를 오픈할 수 있는 최종 레터를 받은 거는 2023년 5월 29일이었고 저는 1년짜리였기 때문에 2024년 5월 29일까지 유효한 최종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이제 2년짜리 비자가 나왔잖아요. 저는 근데 딱 1년짜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국을 해서 오픈할 때도 1년짜리 비자를 받았고 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효 날짜였던 2024년 5월 29일까지 이 레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레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짜리 비자로 최장 4년까지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제 1년을 잘 하고 추가적으로 2년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물론 선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1년을 하고 추가적으로 2년까지 가능한 최장 3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신청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올해부터는 2년짜리라고 하니까요. 2년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제가 또 워홀을 알아보면서 또 선택지 중에 하나였던 거는 코어 프로그램이에요. 어학원을 다니면서 직업교육 같은 것을 받으면 내가 들었던 수업과 관련된 인턴을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알아보니까 사실 어문 계열이잖아요. 제가 어문 계열로서 기술을 아는 것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었는데 그렇게 코어 프로그램을 한다면 필요한 그런 기술들도 습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경력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유학 박람회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한국에서 정말 좋은 부트캠프들이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피라든지 정말 이 국비 지원 카드를 이용한다면 내 언어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코업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업보다는 워홀로 마음이 더 굳혀졌었습니다. 저의 목표. 우선 영어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보는 것. 이게 제 1차적인 목표였고 두 번째로는 제가 취업 시장에 처음에 도전을 해봤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는 잘 말하겠는데 저는 이러한 걸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산업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하고 또 좋아해요를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산업군을 고를 때뿐만 아니라 내 직무를 고를 때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찾고 싶다라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좀 벼랑 끝에 있어야지 이런 건 또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사실 저는 민달팽입니다. 당장 제가 지낼 곳이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면 됐지만 지금은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다시 생각하면 이게 또 저에게 기회잖아요. 외국에서 워홀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집이 없으면 외국에 있는 집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 저는 저의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환경에 놓여야지 이겨나가면서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 운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좀 부담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워홀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영어를 이미 잘 하는데 워홀을 가서 얻고 싶은 게 뭐냐?
굳이 가야 되냐 때문에 저는 영어라는 그러한 도구를 하나 이미 갈고 닦아왔던 사람으로서 가서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워홀과는 좀 더 달라야 된다라는 아무도 주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사실 다 저보다 영어 잘하고 원어민들도 많고 그리고 영어를 못하고 왔더라도 생활과 생존으로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나의 도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기도 합니다. 역경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싶고 영어가 아닌 또 다른 도구로서의 무기를 하나 장착해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목표는 꼭 이루고 싶고 다음에 제가 이 워홀 일기가 끝났을 때 이 영상 혹은 이때를 돌아보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배웠고 이거 하나는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 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여기에서의 일상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알게 된 것들은 지속해서 여러분에게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